나는 병원을 안 갔는데 왜 실손보험이 또 폭등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예.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3세대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14%나 됩니다. 야, 엄청나죠. 이게 여러분 평균이 14%입니다. 평균이. 예. 이게 평균 인상률이 14%고요. 가입 상품의 갱신 주기나 나이나 성별 그리고 해당 보험사의 손해율에 따라서 개인별 인상률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 정환진 TV 구독하는 구독자분들 중에는요. 실손보험료가 2배 올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2배. 2배만 100%잖아요. 그죠? 예. 뭐 60% 올랐어. 70% 올랐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그 이유가 개인별 인상률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이나 전화나 문자로 메일이나 아마 인상률을 받아보실 텐데 받아보시면 많이 놀라실 거예요. 많게는 50% 이상 올라간 게 부지기수니까요.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3세대가 가장 심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손보험이라는 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있거든요. 1세대 같은 경우도 6%가 오르고요. 2세대도요. 9%. 4세대는 동결입니다. 3세대는 14% 올리는데 이것을 다 합치면 실손보험료 평균적으로 8.9%가 오른다. 8.9%도 진짜 많이 오르는 거죠. 아니 우리 월급이 우리가 버는 게 8.9%씩 안 오르잖아요. 그런 상황에 비추어 보면 실손보험료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이런데 바로 규제가 있어야 되거든. 이런데요. 규제는 이런데 필요합니다. 정부의 정책적 규제는 이런데 진짜 필요합니다. 왜냐고요? 실손보험료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데는 기본적으로 너무 과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뭐 의료 쇼핑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과다 이용하는 사람 진짜 많잖아요. 뭐 백내장 수술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장난 아니잖아요. 다 이런 것들이 결국 말입니다. 실손보험 처리되면 병원 입장에서는 많은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정부에서 보험료를 타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다 이용하게끔 일선 병원에서 뭐 쉽게 말하면 도수 치료 받으세요. 백내장 수술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마구마구 끌어들였잖아요. 그러니까 과다 이용에다가 도덕적 해이가 지금 실손보험료를 이렇게 높일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저는 병원을 거의 가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뭐 그럴 거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병원을 안 가는데 왜 보험료가 자꾸 오르느냐. 그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일부 병원의 도덕적 해이나 또 의료 쇼핑이라고 이야기하는 과다 이용자들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르는 게 여러분 매년 많이 올라요. 매년. 보시다시피 지난 5년간 오르는 거 보면 2019년부터 6 내지 7% 올랐죠. 2020년 6 내지 7%. 2021년 작년입니다. 10 내지 12% 올랐습니다. 올해는 14.2%가 올랐어요. 내년에는 평균이 8.9%가 오르는 겁니다. 야, 참 지금 엄청나게 오르죠. 아마도 말입니다. 아마도 이게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예요. 왜 오르느냐. 손해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손해율이라는 게. 1세대가 141.9%입니다. 1세대가. 손해율이 141.9%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보험료로는 100을 받는데 내가 보험료로 내주는 돈은 141.9원을 내준다는 뜻이에요. 41원, 1.9원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니 계속 적자로 쌓이겠죠. 계속. 실제로도 그렇게 쌓이고 있습니다. 2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123.8%예요.
내가 보험료로 100원밖에 못 받는데 내가 내주는 돈은 123.8원을 내주니까 심각하죠. 3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3세대도 129.3입니다. 129.3이니까 나는 100원 받고 실제로 내주는 돈은 129.3원까지 내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4세대도 마찬가지고요. 4세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결국 업계에서 보는 손해율은요 80%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 100원 받아서 80원 내준다. 뭐 이 정도 되면 이 보험을 유지하면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시장의 예측치인데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계속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80%면. 1순위로 따졌을 때 141.9%면 지금 60.9%가 높으니까 61.9%가 높으니까 이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올려야 되잖아요. 아마 실손보험료요. 지금 당분간 계속 오를 겁니다. 이거 내려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부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만들어 놨는데 뭐 1세대 이제 해지하고 3세대나 4세대로 갈아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1세대로 했으면 4세대로 갈아탈 이유가 전혀 없죠. 1세대는 그만큼 내 자기 부담금이 적은데요. 2세대, 3세대, 4세대가 점점 가면 갈수록 자기 부담금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1세대 하시는 분들은 4세대로 가라앉히려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 많은 많이 해요. 1세대에서 갈아타라 그런 이야기 하지만 안 갈아타는 게 일반적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진짜 규제가 필요한 곳은 이런 곳이 아닌가. 특히 말입니다. 실손보험료잖아요. 이게 제2의 건강보험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병원을 이용한 횟수가 많으면 많은 만큼 거기에 따르는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용을 한다면요. 앞으로 2023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만큼 실손보험료는 그만큼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제2의 건강보험료도 참 어렵다.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정부가 과도하게 관여를 하잖아요. 정부가 과도하게 관여를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사실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도 1세대를 내니까 너무 손해율이 심하니까 2세대 만들어내고 2세대 만들어내니까 또 손해율이 심하니까 3세대 만들어내고 3세대 만들어내고 손해율이 심하니까 또 4세대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게 손해보험사의 어떤 그 적자는 계속 쌓여가고 국민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정부가 이것을 자꾸 통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관치라는 게 그게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시장에 맡겨야지요. 내가 시장이다. 내가 시장의 지배자다. 이렇게 정부가 나서는 순간 저는 시장은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손보험료가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저거 막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마. 앞으로 막으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실손보험료는요. 기왕 여러분들이 1세대를 가지고 있던 2세대를 가지고 있던 3세대를 가지고 있던 4세대를 가지고 있던요. 중요한 것은 1세대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보유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더 유리합니다. 2세대는 2세대대로 3세대는 3세대대로 4세대는 누구나 지금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이라면 아무래도 보험료가 덜 내고 보험료를 좀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보장률이 높으면 훨씬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세대별로 실손보험료 들고 있으면 안 바꾸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바꾸는 것도.